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쉬운 사주, 정확한 분석,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네요. 내일이 벌써 금요일입니다. 연휴 때문에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요. 불타는 금요일이 벌써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31살 된 평범한 여성입니다. 결혼은 하셨고요. 아이도 2명이 있고 지금 가장 관심사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지 이것이 가장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소개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 친구 사주가 궁금하여 사연 보냅니다. 이 친구는 무난한 삶의 대표 케이스예요. 경남 창원에서 태어났고 살면서 사건 사고 하나 없이 무난히 자랐어요. 대학을 부산으로 다닌 것 말고는 늘 고향에서만 지냈대요. 이런 무난한 인생에 어떤 사주가 궁금할까 하시겠지만 문제는 너무 심히 무난해서 지금껏 자기 적성을 못 찾네요. 자신의 적성과 직업운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장애인 재활원에서 4년 정도 일했어요. 해양경찰인 남편을 만나서 4년 전 결혼 후 7개월 만에 딸 하나를 낳고 현재는 친정집 인근에 살면서 가사만 보고 있습니다. 성격은 사교성이 좋아서 주변에 친구가 많기는 해요. 이 친구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요? 그리고 남편과 다툼이 잦은 편인데요. 원만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나 주의사항 같은 것도 알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병인년 신축월 을묘일 정해시 이렇게 태어나셨고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셋, 화기운이 둘,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하나입니다. 지금 이분이 목기운이 3개로 좀 강하기는 하지만 다른 오행도 하나씩은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천간이 을신충이 되고 있어요. 을신충이 되고 있는데 이쪽으로는 또 병신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배우자 궁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되지만 일단은 오행이 균형되게 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주를 보면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제가 그 사주가 오행이 균형된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오늘 평범녀로 소개가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1살까지 사는데 특별히 인생에 대한 굴곡이 없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주에서 좋은 사주라는 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사회적인 성공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사주명리학에서 좋은 사주라는 것은 굴곡이 없고 평범하게 불곡이 없고 무병장수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좋은 사주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아무 탈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사주를 보면서 제가 어제 이제 소개해드린 분석해드린 분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데 오행이 아주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다든가 뭐 충이 많다든가 이런 분에 비해서 이분은 일단 오행이 균형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 지금까지 상당히 무난하게 지내왔다고 볼 수 있고요. 사주가 틀린 게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분이 흘러가는 대운도 그렇고요.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31세 정유대운서부터는 그 묘유충으로 충을 받고 이러니까 좀 굴곡이 느껴지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간에서 을신충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안 좋은 거죠. 일간인 을목이 충을 받는다는 것은 안 좋은 겁니다. 게다가 이 충을 받는 것이 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의 관계도 주의하셔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는 병신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병신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이 먼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충하고 합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합이 먼저고, 합이 먼저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충의 강도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안 좋긴 안 좋은 건데
을신충이 된다 그래서 남편하고 뭐 사이가 안 좋아진다든가 이혼한다든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병신합이 되면서 그 충의 강도가 약해졌기 때문에 이분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까지는 평범하게 살아왔는데요. 앞으로는 좀 장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 31살서부터 40살까지가 이제 정유 대운이거든요. 올해부터 정유 대운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41세서부터 50세까지가 병신 대운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30대의 묘유충으로 배우자궁이 깨지죠. 40대에는 묘신 원진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년간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아지는 운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분에게는 큰 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31살밖에 안 됐고 그리고 아이도 어리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도 남편하고 티격태격 싸운다고 하는데 이런 대운이 들어오니까 배우자와의 관계는 그 조심해야 되는 사주라고 볼 수 있죠. 게다가 이 사주 원국에서도 배우자궁이 어쨌든 깨지고 있고요. 그리고 비경겁제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주의해야 되는 사주고 이분이 30대나 40대에 남편하고 이혼을 한다고 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는 충분히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남편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그런데 남편이 지금 해양경찰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고 그 일반적인 직업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좀 위험성도 따르고. 그러니까 내조를 잘해야죠. 남편에 대해서 내조를 잘해야 되고 그 특별히 말씀을 드릴 건 없습니다. 사이가 이제 안 좋은 운이 들어오면 그 일단 운의 흐름을 파악하고 내가 남편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일주가 을묘잖아요. 그럼 을묘라는 이 일주를 보면은요. 일단은 이 천간하고 지지가 전부 다 목기운으로 돼 있잖아요. 을목이라는 것은 어떤 싹을 나타내고 싹이 이렇게 자라는 걸 나타내거든요. 그 을목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병화도 있고 정화도 있는데 화기운이 병화가 옆에 있는 것은 구성이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싹이 자라는데 이제 해가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사람들을 양육하는 거,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잘 돌본다든가 아니면 교육시킨다든가 이런 걸 말하죠. 그러면 장애인, 지금 이분이 사회복지학을 전공해갖고 장애인 재활원에서 4년을 근무하셨다고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전공을 계속 살리는 게 낫다고 봐요. 그러니까 4년 젊었을 때 4년 근무하고 지금도 물론 젊지만 그 전업주부로 있으니까 앞으로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 얘기는 다른 일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다른 일을 새로 시작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 자체가 사람들을 좀 따뜻하게 보살피는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전공하신 사회복지 전공하신 것도 적성에 비교적 맞는다고 볼 수 있고 그 장애인 재활원에서 4년이나 근무하셨으니까 이쪽 계통으로 해갖고 계속 일을 하시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 지금 현재가 가장 위기라고 봐야 돼요. 지지가 이렇게 묘유충으로 깨지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가 가장 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정유라는 기둥하고요 병신이라는 기둥을 보면 위에 있는 화기운이 밑에 있는 금기운을 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충격의 강도는 조금 약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유대운은 지지가 묘유충으로 정확하게 깨지고 가장 안 좋은 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유금이 관성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와의 관계는 대단히 주의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31세 정유대운이 제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대운이라는 것은 1, 2년도 아니고 10년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이 10년이나 되는 긴 대운이 안 좋은 대운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10년 동안 계속 안 좋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좋은 대운이라고 해도 처음서부터 끝까지 계속 좋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안 좋고 일부가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올해가 정유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유대운의 정유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대운에서도 묘유충인데 1년운에서도 묘유충이라고 볼 수 있죠. 올해 정유년이 대운에서도 묘유충, 1년운에서도 묘유충입니다. 이렇게 대운하고 1년운이 겹치기로 충이 될 때, 겹치기로 안 좋을 때, 이럴 때 강도가 세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밖에 꼭 배우자 관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운도 안 좋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재물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슨 목돈 같은 거 투자하지 않는 게 좋죠. 그리고 사람들과 다투지 않도록 좀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취업 같은 경우도 지금 나이가 젊으니까 올해는 좀 준비하고 뭘 배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내년부터 일을 하는 게 낫다고 봐야죠. 그래서 올해 운은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유대운에서 이제 무술년, 기해년, 경자년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이 사주는 그 임목하고 묘목이 있는데 진토가 들어오면 임묘진 목국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38세 갑진년 같은 경우에는요, 이때도 별로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위에 있는 목기운이 지금 이 사주는 목기운이 3개나 되니까 여기 이 목기운이 기신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위에도 간목이 들어오고 겁재인 간목이 들어오고 밑에 진토가 들어오면서 또 기신인 목기운이 강하게 형성이 되니까 38세 갑진년은 별로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35세 신축년도요, 천간이 을신충으로 충을 받으니까 이때도 별로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대운이 안 좋지만은 여기에서 또 1년운을 꼽는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올해하고 35세하고 38세 이때를 특히 주의하셔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운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요, 이 정유대운이 40세까지 해당이 되잖아요. 그럼 한 41살이나 42살쯤에 자신의 10년 전을 딱 뒤돌아 봐갖고 10년 동안이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의 운이 어떠냐, 지금 현재 그걸 자기가 알고 싶다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건 1년운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유대운도 31세 정유년서부터 40세 병원년까지 1년운이 10개가 들어왔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1년운이 안 좋다, 그러면은 안 좋은 거죠. 대운도 안 좋은데 1년운도 안 좋다, 그러면 그 강도가 좀 세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1년운이 좋잖아요. 그럼 좋은 거예요. 대운이 안 좋아도 1년운이 좋으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1년운에서도 이렇게 기복이 있는 거죠. 뭐 좋고 나쁜 그런 기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운이 안 좋다는 것은 대체적인 운의 흐름은 별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이라는 기간에서도 이 1년운을 잘 파악을 하셔갖고요, 올해 같은 경우, 그리고 제가 찍어드린 때 이때를 좀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게다가 이분은 오행이 이렇게 균형되어 있잖아요. 목화토금수가 다 들어있고, 이런 사주는 안 좋은 운이 들어와도 그 강도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지금 형살 같은 것도 없단 말이에요. 삼형살 같은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것은 이 31세 정유 대운 정도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안 좋은 운이 들어올 때 뭐 사업하다 망한다든가 사고가 난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좀 강도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강도가 약해요. 그래서 오행이 균형된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주를 봤을 때에는요, 일단은 다른 건 둘째치고 배우자와의 관계는 지금 사주 원국이나 흘러가는 대운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좀 주의해야 되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분의 그
남자분과의 궁합 이런 걸 봐야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의 관계는 안심할 수 있는 사주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분이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 지금까지 크게 문제가 없었잖아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무난하게 들어왔는데 앞으로 30대부터는 이전과는 좀 다르다고 봐야죠. 사람이 결혼을 했으면 부모님 보호 아래 살았던 때하고는 여러 가지로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 굴곡을 느낄 수 있다. 굴곡진 삶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월운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2017년 그 올해 월운이란 말이에요. 이분의 월운이에요. 그러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은 지나갔고 지금 현재 을사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월운은 똑같이 들어오는 거죠. 이 월운이 이제 이 4월달까지 지나갔고 이제 5월달 현재 을사월이고요. 12월달 임자월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그 9월달 기유월 이때가 유금이 들어오면서 묘유충으로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9월달을 남아있는 달 중에서는 올해 운 중에 9월달이 이제 가장 주의해야 될 때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천간이 을신충으로 깨지는 신해월도 별로 좋은 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월운의 원리를 하나 아셔야 되는데요. 월운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월운이 있으면은요, 밑에 있는 이 지지는 딱 고정이 돼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 위에 있는 천간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지금 1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해갖고 지지에 축토가 들어오고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의 자 이렇게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월달에는 항상 축토만 들어와요. 이건 딱 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지지는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9월달에는 항상 유금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이다 그러면은 9월달을 말해요. 양력으로. 그리고 자월이다 그러면 12월달을 말합니다. 축월이다 그러면 1월달을 말하겠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분이 9월달에 됐을 때 9월달에 되면 항상 유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월운으로 봤을 때 9월달에 되면 이분은 항상 9월달에 지지가 묘유충으로 깨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주에서는 지지가 충을 받는 때가 가장 안 좋다고 봐야 되거든요. 게다가 이분의 30대는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대운에서도 지금 묘유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9월달이 되면 올해 9월달이다. 그러면 쓰리충이 되는 거죠. 대운도 묘유충, 일년운도 묘유충, 월운도 묘유충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운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겹칠 때 10년 대운, 1년운, 월운 이런 게 한꺼번에 겹칠 때 이럴 때 강도가 세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5월달 달력이지만 9월달 달력에 보면 하루 일수가 유금이 들어오는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어때요? 하루 일수가 4개가 충을 당하는 거죠. 유금이 10년 대운, 1년운, 월운, 하루 일수까지 4개가 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월달 달력을 찾아봐 갖고 유금이 들어오는 때 그런 날은 집에 있는 게 낫죠. 특별히 뭐 직장 다니는 게 아니라면 집에서 조용히 보내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이분처럼 이렇게 월운이 안 좋을 때에는 이런 9월달에는 그러면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조용히 보내는 게 낫죠. 조용히 보낸다는 게 평범하게 하던 일 하면서 뭐 사건을 만들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여자들 쌍꺼풀 수술을 한다든가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목돈을 누구한테 꺼준다든가 투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런 거에 이제 개인 생활에 있어서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평범하게 그렇게 보내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올해만 9월달에 유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매년 똑같이 9월달만 되면 유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9월달이 가장 주의해야 될 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지금까지의 운은 그 평범했지만 앞으로는 좀 굴곡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남자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가 가장 그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가장 궁금해했던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좋겠느냐, 이것은 새로운 걸 이렇게 찾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거, 이런 것을 이제 계속하는 게 낫다고 보고요. 뭐 재물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에서는 그 우수한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규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